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가 계엄 계획은 꽤 치밀하게 짰는데 최근에 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을 보면은 쟤 어떻게 법대를 다니고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나? 아니, 어떻게 20, 30년 동안 검사로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이 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잠시 있다가 정말 1, 2년 만에 금방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뭐 윤석열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 꽤 여러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재판 대응, 사건의 대응을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대응이 아니라 거의 자폭입니다. 자폭도 자폭 나름인데 얘는 수시로 자백을 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선관위의 병력을 지가 투입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계엄을 할 때 선관위에 병력 투입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엄은요 전쟁 혹은 전쟁과 준하는 비상사태 때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계엄령은 사실 군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군정을 실시하는 거. 그게 계엄입니다. 군정 실시를 좋은 말로 계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으면 군정을 실시하려면은 전쟁에 임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전쟁이 났을 뻔했다, 전쟁이 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정상이거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거짓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무죄가 나오든 아니면 양형이 뭐 그 참작이 되든 하다못해 탄핵을 피하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안 줘서 계엄을 했다. 내가 시정연설을 가는데 박수를 안 쳐서 계엄을 했다. 아이 개새끼 진짜. 미친 새끼 도라이 새끼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은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백하는 겁니다. 내란을 일으켰다는 걸 자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계엄은 군정을 실시하는 걸 보고 계엄이라고 그럽니다. 민정을 폐지하는 것,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거, 이게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이라는 입장에서는, 민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이미 반란인 거죠. 다만 정말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기에 어쩔 수 없이 군정을 실시한 거면은 사후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 선포는 내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딱 한 가지, 진짜로 전쟁이 난 경우에는 내란 성격이 있는 계엄도 용서해준다, 면책을 해준다. 이게 헌법의 구조, 우리나라 헌법 제도의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살아남으려면 전쟁 났었다라고 해야 된다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윤석열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나 질 것 뻔히 알고 있으면 이 재판에서 내가 질 것 같아. 혹은 내가 이 경기에서 질 것 같아. 그러면 뭐 할 것 같아? 판 없는 거지 뭐. 야, 다 나와! 이래버리는 거 아니야. 이왕 질 거야. 힘이나 빼지 말자. 다 들어와.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판 엎어요.
내기 바둑 두고 내기 장기 두고 있는데 다 졌어. 왜 통수에 걸렸어? 어떻게 합니까? 장기판 엎어버리죠. 고스톱 치고 있는데 내가 피박에 독박, 광박 다 쓰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판 엎어버리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것 같아. 이미 결론 났어. 지가 봐도 너무나도 빤하거든. 지가 한 짓도 있고 지가 그동안 대응한 것도 있고 이거는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런 윤석열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딱 하나요. 불복, 탄핵 불복. 이미 윤석열은 한 2, 3주 전부터 탄핵 불복하겠다라는 계획을 착착 세워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불복 빌드업을 해오고 있죠. 서부지법에서 벌어졌던 폭력 사태, 앞으로 헌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진짜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런 탄핵 불복 음모, 여기에 현재 분위기로는 윤석열만 이 탄핵 불복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검찰과 국힘당까지 가담을 한 범적폐 연합정선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권성동이가요, 뜬금없이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 문영배죠. 근데 갑자기 문영배를 막 욕을 하면서 법을 임의대로 막 해석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억지를 씁니다.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권성동이에요. 권성동이야말로 이 새끼가 진짜 법대 나온 새끼가 맞는지, 이 새끼가 정말 내 학교 선배였는지 싶을 정도로 화딱지가 납니다. 쪽팔려 싶을 정도로 그냥 개소리를 마구 시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원래 검사들은 다 이러지. 불리할 때, 유리할 때 다른 법리를 적용하고, 내가 유리할 때 쓰는 법리, 내가 불리할 때 쓰는 법리가 다른 자, 그들이 바로 검사지. 그래, 권성동도 검사 새끼였어 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에도 너무 억지가 심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뭘 어쩌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불복을 하기 위한 여론전. 이미 자기가 봐도 게임은 끝났거든. 그러니 여기에 고분고분 따라가면은 망하는 거야.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판결 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판결 불복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이 이 새끼도 싸다구로 한 대 날려버려야 되지. 자, 요거 옛날에 우리 체육 선생님이 뺨을 때려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거든. 되게 그때부터 되게 우악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악스럽게 한 대 쳐버리고 싶다. 그죠? 예, 그 정도로 뻔뻔스럽고 억지꾼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 권성동까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황스러운 것은 국힘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윤석열과 함께 똑같은 행보를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국힘당 해산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란이거든요. 그 내란 사범, 내란 우두머리를 계속 감싸고 돌고 내란 우두머리와 입과 행동을 같이 맞추면은 그거는
바로 내란 주범이 국힘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란의 몸통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힘당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산입니다. 정당 해산밖에는 답이 없어요. 정당 해산이라는 아슬아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텐데도, 그런데도 지금 국힘당은 여기에 엄청난 모험을 걸고 있는 거죠. 또라이 같아요. 얘네들은 설마 민주당이 우리를 해산시키게 하겠느냐, 혹은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헌재가 받아들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서라 안 그럴걸? 예, 얼마든지 잡아뜨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유통일당인가요? 뭐 자유선진당인가요? 지금 전광훈이 운영하고 있는 당 있죠. 전광훈당. 전광훈당은 지금 해산 심판 뭐 벌 것도 없죠. 지금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전광훈이 일으킨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광훈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은 누가 보더라도 해산 대상이 됩니다. 자, 먼저 전광훈당, 자유통일당 해산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통일당 해산시키면은 자유통일당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 전광훈이 집회에 막 나돌아다녔던 애들, 걔네들도 일제히 다 조사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일제히 다 보니까 국힘당 애들이네. 그러면은 전광훈당에 이어서 다음 단계로 국힘당도 해산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방식을 쓰면은 국힘당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국힘당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전광훈당부터 해산시키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국힘당 해산시키면 해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지금 이 권성동을 비롯한 국힘당도 윤석열한테 딸싹 달라붙어 가지고 탄핵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권성동이는 이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뭐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자, 피의자 동의 없는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아니, 형사재판은 형법을 가지고 진행되는 재판이고요. 헌법재판은 헌법의 근거로 되는 재판입니다. 준거가 되는 법률이 틀려요. 준거법이 틀려요. 형사법, 형법이냐 헌법이냐 천지 차이입니다. 다만 성격상 형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법을 준용을 하는데, 헌법재판이니까 헌법재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다 이거야. 이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되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게끔 하라고. 따라서 형사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어. 갖고 오되 일부 맞지 않는 건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형법이 아니라고 이거는. 따라서 증거법도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헌법소송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형사법은 민사소송을 준용을 하는데 정당 해산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만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준용이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 헌법재판소법에 법 절차를 정해놓자, 소송 절차를 정해놓자,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형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지 그대로 적용 복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 왜 어쩌라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든 없든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박근혜 때도 이거 다 썼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이제 와서 왜. 하여튼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 쓰이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현재 좀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권성동은요, 계속해서 문영배 재판관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잘못하고 있다. 문영배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 문영배가 나쁜 놈이다. 계속 문영배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권성동이 주장하고 있는 거, 피의자 동의 없는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도 쓰면 안 된다라고 한 이거 문영배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한 거는 정영식 재판관이 한 거예요. 권성동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영식 재판관이 한 거야, 이거. 문영배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정영식이 한 것도 문영배가 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문영배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거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놓고 뭐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목표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넣는 거야. 사실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지가 기분 나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권성동이가 지금 시비 걸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헌재 입장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이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를 왜 물고 늘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권성동이가 그걸 모르나?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정영식이 한 거란 걸 알면서도 문영배가 했다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문영배가 했다고 억지를 써야지 불복 빌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쓰고 있고 생트집을 잡고 있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명분 쌓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되게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거는 그나마 외형상으로나마 법리라는 껍데기는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건 법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어거지 주장이 나옵니다. 윤희숙인가 하는 미친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문영배 재판관이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젊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영배가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건 무슨 소린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영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희한하게 갖다 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영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 동문들이 꽤 여러 명이 있겠지. 그 동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 그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음란물을 하나 올렸대. 그거랑 문영배랑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카페에서 문영배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활동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냥 동문일 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동문이라는 이유로, 동문이 어디서 뭐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권성동이는 지금 민주당이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하자. 중앙대. 권성도 중앙대잖아. 나도 중앙대잖아. 안진걸이도 중앙대잖아. 그러면 뭐야? 권성동이는 지금 민주당원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내 동문이 어디서 뭘 하는 거하고 걔가 음란물 올리고 말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련 없는 걸 갖다 붙인 겁니다. 윤희숙? 얘 또라이야 이거. 미친년이야 이거. 윤희숙 혹시 뭐 전해줄 사람 전해주세요. 내가 윤희숙 보고 또라이년이라 그랬다고.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그래. 이걸 또라이라 그래 지금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영배가 아니라 문영배의 동문들, 고등학교 동문들이 어디에선가 뭔가를 했어. 왜 그거랑 문영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상관 있다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영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한 겁니다. 어쩌라고? 내 동문 중에 도둑놈 있으면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내 동문 중에 살인자가 있으면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마치 그 얘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미친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주장을 하는 놈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지 미친년이라 그러지 달리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반박이 필요 없어. 이런 말 안 보고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미친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박이 필요합니까? 논리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그냥 싸다고 한 방 날리는 게 필요할 뿐이죠. 정신 차리라고 이 미치잖아. 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인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달리 필요합니까, 이거? 논리가 필요해요? 설득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까? 몽둥이가 필요할 뿐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미친년이라고 할 밖에는. 그런데 보니까 이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더라? 예, 배현진입니다. 배현진. 아, 참네. 예. 그러면서 웃자라고 이런 거를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영배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웃자라고. 그 어쩌라고. 배현진 인연이 이게 얘도 억지 쓰다가 억지를 그냥 쓰고 그냥 태도하는 소리를 하고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보고 셀프 초청인이 어쨌다는 등 뭐 국고를 뭐 손해를 뭐 국고에 얼마 손실을 입혔다는 등 그런 어거지를 썼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를 아주 나쁜 년으로 몰아세워 갔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번에 무혐의 판결정을 받았어요. 야, 배현진은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개소리를 마구 날려도 무혐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박광훈이 이재명을 나락으로 몰고 갔다. 이재명을 정말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 박광훈이다. 그 말 했다고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배현진이는 무혐의가 났어.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을 받아서 인도에 갔다 온 것처럼 인도의 외유성 그래서 뭐 공군 1호기를 그냥 자기 해외 관광을 하는데 쓴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날려도 그렇게 해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뭔데 이거? 이러니까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이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거지를 끌고 갖다 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검사 새끼까지 하나 딱 끼어듭니다.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는 중국 공안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검사는 북한 사회안전원 보위부보다도 못하다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북한보다 못한 검사들이 뭔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사, 헌법재판소가 일제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이 검사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예, 윤석열한테 빌붙어서 검사장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친윤인데 따라지. 빨리빨리 진급을 못해서, 친윤이면 착착착착 진급해야 되는데 친윤인데 진급을 빨리 못해서 뭐 일단 검사장이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나니까 얘는 이제 뭐 떠나야겠죠. 검찰을 떠나야겠지. 검찰을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헐뜯고 나가는 겁니다. 이래야지 밖에 나가서 뭐 한 자리에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 퇴임합니다 라고 퇴임 인사를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참 미친년이죠. 이것도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검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 글 올리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다 지 돈벌이 하려고 이런 거 올린 거예요. 그런데 돈벌이를 하든 뭘 하든 글이라는 걸 올렸고 지 실명을 올렸고 그걸로 해서 쫙 언론을 타려면은 말이야, 좀 그럴싸하게 좀 써야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줬대. 말할 기회를 안 줬는데 일본도 안중근 의사한테 말할 기회를 40분이나 줬어.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 언제 안 줬는데? 언제 안 줬는데? 이 쌍년이죠 이거. 이영림? 이거는 검사가 아니야. 이건 그냥 쌍년이에요. 야, 이영림 고소해라. 니는 쌍년이라고 했다. 니는 근데 쌍년 맞다. 어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일제하고 비교를 하노? 니는 쌍년이다. 나 진짜 얘랑 진짜 법정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네 진짜. 얘는요,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은요, 일제 강점기로부터 투쟁을 한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감히 일제랑 비교를 한다고? 검사가? 쌍년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고요, 윤석열 얼마나 말 많이 했는데 툭하면 나서가지고 한참 떠들지 않았습니까? 거의 매번 제 공판 기일마다 떠들었잖아요. 지 말하고 싶을 때마다 떠들었잖아. 그런데 언제 말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영림인가 하는 이 쌍년 검사, 이 쌍년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멀쩡한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를 일제 강점기와 비교를 했어요. 감히. 그런데 그 비교한 거 역시도 보면은 뭐 엉터리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지 개인의 감정 발산을 위해서 이런 억지를 쓴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쌍년 외에 다른 표현이 필요합니까? 예, 이들이 현재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탄핵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얘네들 이 탄핵 불복을 위한 행동을 착착 진행해 오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김용현 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라고 하면서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못하는 이유도 빨갱이라서 못한다 그러죠. 심지어 협박을 했다면서 고발도 합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박수영 의원은 희한하게 희한한
문영배 재판관이 과거에 써놓은 감상문 몇 줄을 쓱 갖고 와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북침론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라는 생어거지를 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무 말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기도 아니야.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아시죠? 그 유엔 묘지에 봉사활동 갔다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쭉 썼을 뿐이야. 근데 그 중에 몇 줄만 딱 가져와가지고 이건 북한과 유사해. 이러고 있어요. 북한과 유사하다? 제일 비슷한 게 국힘당 니네들 새끼야.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는지 알아? 야, 박수영이. 김일성이가 어떻게 권력 장악했는지 알아? 지 정적이 되는 사람은 일부러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숙청을 했다고. 박헌영이 왜 죽었는데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요. 에?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인다고. 김일성이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짓하고 비슷합니까?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하고 비슷하죠. 검찰 새끼들이 하는 짓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은 북한과 유사한 게 누구야? 검사들이지. 이런 개 잡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씁니다. 자, 심지어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이 가깝다? 10년 전에 댓글 하나 다른 거 가지고 가깝다고? 야, 그러면은 주진훈이 나한테 문자 몇 번 보낸 적이 있거든? 니랑 나랑도 엄청 가깝나? 지랄하고 있는 새끼 확 그냥 씨발로 그냥. 예,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자꾸 회피 의견서를 낸다는 등 심지어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이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연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시비를 또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 만한 게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희한하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깽판을 치는 겁니다. 이제 졌거든. 누가 봐도 졌거든. 패배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내기 바둑을 하는데 내기 장기를 두는데 졌어. 외통수야. 아씨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판 엎어야지. 장기판을 확 엎어버리죠. 고스톱을 치는데 야 내가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에 와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판 엎어야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가 이길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처음부터 안 되는 싸움이었죠. 내란을 일으켰잖아. 내란을 일으켰는데 안 일으켰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길 수조차가 없죠. 그런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폐색이 짙어져.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대응한 것도 아니야. 어디서 저런 이상한 것들을 변호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전할 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지는 게 당연해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판 없는 겁니다. 즉 탄핵 불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판을 엎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판 엎으려고 그런 거 이 새끼 지금. 지금 윤석열은 서부지법 폭동을 뛰어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다시 장악을 하겠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거는 내란입니다. 군사를 동원한 내란에서 실패하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폭도화시켜서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마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파시스트 당의 당원들을 봉기시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다? 예, 볼셰비키가 혁명 일으킬 때랑 똑같아요. 레닌이
카우츠키 정권을 잡아뜨릴 때, 케렌스키구나, 케렌스키. 예, 케렌스키 정권을 잡아뜨릴 때, 카우츠키였나? 아씨, 이름 헷갈려. 하여튼 간에, 예, 그 카우츠키 정권을 잡아뜨릴 때 썼던 방식, 예, 공산당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실제로 당시 볼셰비키가 군대를 그렇게 많이 장악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 봉기를 일으키자고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 끌어모아서 봉기 일으키자고. 그것만이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봉기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그 희생양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윤석열의 준동에 함께 나부되고 있는 게 권성동이고 함께 지랄 떨고 있는 것이 바로 검사들입니다. 아까 이영림 검사입니다. 그러니 달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쌍년이라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위한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게 현직 검사장입니다. 그러면 걔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배현진? 아니, 음란물하고 문영배하고 뭔 관계가 있어? 문영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여? 동문이 운영하는 동문들끼리 모여있는 카페일 뿐이야. 그게 문영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배현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배현진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쌍년이라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단순히 누구한테 누명을 씌웠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윤석열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폭동을 지금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폭동을 도와주고 있죠. 그럼 얘들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이것들이 사람이야, 솔직히? 욕먹어 싸죠. 아니, 쌍년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지. 참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덥다. 오함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